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시즈예요. 일본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시즈라는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올해로 75살이 되었답니다. 자랑할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굳이 하나 꼽자면 조금은 요리를 잘한다는 것, 그리고 여길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의 따뜻함이랄까요. 아, 미케랑 블루도 함께 있어요. 여기 손님들은 제일 한국인이 정말 많아요. 저 한국어는 서툴지만 좋아해서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자, 오늘 밤엔 어떤 손님이 찾아오실까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로보보, 어서와. 오랜만이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오늘 근처에 와서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반갑구나. 오늘은 뭘 먹을래? 네, 맥주랑 해물찌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여전히 한국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네, 저를 만들어준 사람이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한국어과 한국 음식을 계속 좋아하게 되네요. 보통 로봇은 기름만 넣어주면 움직이는데, 로보보는 먹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먹으면 배설도 하고, 잠도 자고, 마치 인간 같네. 네, 저를 만들어주신 한국분 제이 교수님은 사람에 가까운 로봇을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따뜻한 마음, 진심을 가진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요. 하지만 너무 착해진 저는 오히려 로봇 세계에서는 낙오자가 되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로보보만큼 인간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로봇은 없어요. 할머니는 네가 정말 좋아. 그건 그렇고, 제이 교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로봇 연구소를 그만두신 것 같지만 그는 천재라서 이 분야에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일은 잘 되고 있어? 네,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수투성이로 사장님께 혼나긴 하지만 믿음직스러운 동료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아, 다행이구나. 사실, 엔도 사장님께 로보보 얘기를 가끔 들었단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 아,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정말 기쁩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공장에서 도망친 저를 숨겨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들에게 붙잡혀 해체되고 버려졌을 거예요. 제이 교수님이 너를 탈출시켜 주신 거지. 연구소의 사이코패스들로부터 널 구해주셨잖니. 그리고 나서 엔도 사장님이 널 거두어 주셔서 직장도 생긴 거고. 그분은 일은 엄격하게 하시지만 인정이 넘치는 분이시니까 앞으로도 잘 따라가면 좋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들어주세요. 제 일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요. 아, 내 일이 아마 사립탐정이었지. 네, 사립탐정. 하하, 사실은 뭐든지 하는 만물상이죠. 의뢰받은 일이라면 불법이 아닌 이상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람 찾기, 사건 조사, 미행, 탐색, 뭐든지 해요. 하하하. 탐정일은 엔도 사장이 처음엔 사람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신뢰를 쌓아 마을 최고의 탐정사가 되었구나. 그런데 신기한 경험이라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어떤 주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부터 집에 돌아오면 집안 물건들이 이상하게 움직여 있거나 냉장고가 열린 채로 있고 안에 있던 물건이 없어지기도 한다면서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바쁜 시기라 제가 맡아서 혼자 갔습니다. 차로 2시간 걸리는 시골이었어요. 어머어머. 로보보, 혼자 데뷔하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집이었어? 산속에 있는 오래된 일본식 주택이었어요. 하지만 관리를 잘 해둬서 기분 나쁜 느낌은 없었어요. 아내분과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반겨줬는데 로봇이 와줘서 기뻐하더군요. 그래, 다행이네. 아직 신인이고 실패작인데
사장님이 광고에 명탐정 로봇이 해결합니다. 라고 홍보하셨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하하하. 엔도 사장답구나. 저를 거두어준 사장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 1층, 2층을 조사했는데 제 눈에는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분과 상의 끝에 몇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분은 직장에 나가 계셨나 보네. 아니요. 그 남편분이요. 폭력이 심해서 아내분이 딸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이 시골로 이사 오셨대요. 그래서 혹시 자신들이 없는 사이 남편이 집에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계셨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감시 카메라 위치를 정하고 있을 때 천장 수납장의 문이 열린 게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신경이 쓰여서 아내분께 말했더니 아내분이야 몰랐네요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닫으려는데 이건 뭐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분도 모르시는 물건이 천장 수납장 안쪽에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그 검은 물건을 손을 뻗어 꺼내셨는데 먼지가 잔뜩 묻은 검은 천으로 쌓인 작은 상자 같은 물건이었어요.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혹시 위험한 물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겁 많은 로봇의 직감이랄까요? 하하. 그리고 아내분이 그 검은 천에 쌓인 상자를 다다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는데 그때 딸아이가 이게 뭐야? 라고 달려와 천의 끈을 풀고 열어버렸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고 그 상자를 열었더니 프랑스 인형이 나타났어요. 어머, 프랑스 인형이라니? 네, 금발에 파란 윤을 가진 인형이었어요. 몸을 세우면 윤을 뜨고 눕히면 윤을 감는 그 프랑스 인형이요. 아, 일본에서도 한때 아이들 선물로 인기가 있었지. 네, 딸아이는 우와 하고 인형을 꼭 껴안으면서 귀여워. 엄마, 이거 내 거 할래라고 말했어요. 그때 프랑스 인형에서 종이 같은 게 바스락거리고 떨어진 거예요. 몇 장이었죠? 위인식신 같은 거요. 할머니라면 아시죠? 네, 물론이지. 위인식 씨는 영역이 담긴 종이잖아. 즉, 그 인형은 뭔가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 수 있네. 네, 저의 하차는 AI도 알아차렸어요.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이 프랑스 인형 때문이었나 봐요. 아내분도 뭔가 눈치챘는지 기분 나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결국 카메라 부품이 부족해서 1층으로 내려와 아내분과 상의하고 있는데 딸아이의 비명이 들린 거예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딸아이가 인형을 쓰러뜨렸는데 눈이 감겨야 할 인형이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번쩍 뜨고 있어 무서워 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형을 쓰러뜨려 봤는데 이제는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를 뚫어지게 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로봇이면서도 말이에요. 울고 있는 딸아이는 엄마에게 매달려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후일 다시 오겠다고 전하고 그 집을 떠나려 하자 아내분이 저기 로봇이 그 인형도 함께 가져가서 처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 마음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큰일 났다. 싫어요. 라고 생각했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아내분이 돈 드릴 테니 제발 부탁해요라고 강하게 권유하셔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인형의 처분을 맡게 되었어요. 회사에는 연락은 했어? 네. 그랬더니 회사에서 처리를 생각해 볼 테니 가지고 오라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차 뒷좌석에 인형을 태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도로가 막혀서 전혀 진전이 없고 밤 10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 정말 싫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며 운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덜커덕, 덜컹, 둔탁한 소리 같은 것이요. 처음에는 상자 안에서 배터리라도 굴러다니는 건가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차가 신호 대기 중이어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름이 쫙 돋아서 저는 비 내리는 도로 옆에 차를 멈추고 뒷좌석에 짐을 주시했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털어내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잠시 후 인형이 든 상자가 조그맣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자 뚜껑이 위로 밀리는 것처럼요. 저는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겠구나. 네, 정말 크게 절규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회사로 가져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견뎠어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인형과 함께 있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도중에 쓰레기 처리장을 발견하고 거기에 인형을 버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사장님은 뭐라고 하셨니? 전부 말씀드렸더니 자신을 탓하지 마라. 내 마음도 이해가 간다 하시면서 인형 처분을 위해 받은 돈을 돌려드리자고 하셨어요. 그거 참 다행이네. 그런데 그 후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이틀 뒤 그 아내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 로보봇이 왜 이러세요?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 인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왜 처리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왜 버렸던 인형이? 저는 사실대로 일어난 일을 전부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지만 모레 꼭 다시 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도착해서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줌마와 딸이 나오지 않았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자전거는 없었어요. 집 주변을 돌아가며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정 전화번호밖에 몰랐기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선은 연결돼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건 급하게 이사를 간 거겠지. 세탁물은 모두 걷어져 있었고 현관과 집 안도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부엌 테이블을 보니 먹다만 빵과 컵,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인형은? 글쎄요, 버려졌는지 함께 가져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아내분과 딸아이가 무사하시기를 바라야겠구나. 로봇 세계도 살기 힘들지만 인간 세계도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저는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800만의 신들이시여 부디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